그래서 참가자들이 대단히 슬픈 마음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사회경제 약자들에 대한 연대와 또 이분이 해결했던 의지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오늘 다같이 우리 혹시 항의하는 마음으로 함성을 크게 한번 지르면서 오늘 2차 불매운동 선언 및 시민사회 소비자단체 공동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한번 크게 한번 항의 소리 한번 크게 질러주십시오. 두 번째로 다녀왔습니다. 렉키뱅키저 영국 본사. 이번에는 사실 이번에 가기 전에 뭐 간다고 얘기도 없었고 무조건 가는 걸로 주주총회를 한다고 해서 주주총회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는데 CEO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갔을 때는 CEO는커녕 무슨 이사도 못 만났고 문전박대를 당했었는데 CEO가 만나자고 해서 무슨 얘기하나 사실 궁금했죠. 주주총회장에서는 아마도 이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영국에 가기 며칠 전에 월요일날 이 뒤에 있는 옥시 코리아의 사장이 바로 저 앞에 있는 호텔에서 사과 비스무리한 거 하다가 혼났죠? 네. 그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거의 뭐 되짚어나지 않았나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그리고 피해자가 같이 주주총회장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 거라고 우려를 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주주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라고 했더니 주주총회장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 들어가서 분명하게 주주들에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겠다. 그랬더니 직접 들어가는 건 어렵고 갖고 있는 자료를 주면은 복사해서 모든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의장이 직접 그 내용을 낭독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 저희는 밖에서 2시간 동안 계속 시위를 했었죠. 나중에 그 주주 서너 명이 저희에게 직접 와서 설명을 해주기를 실제로 그렇게 자료는 나눠줬고 의장이 직접 낭독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주들이 그 내용을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CEO가 별도로 코멘트를 주주들에게 했는데 핵심적인 표현은 두 가지였습니다. 맨 앞쪽에는 심히 유감이다, profoundly regret하다 이런 표현이었었고요. 쭉 얘기하다가 뒤쪽에 가서는 personally sorry하다,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내지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정도의 표현이었죠. 그거를 그 다음날 저희들 만났을 때도 똑같이 이번에는 준비를 했더군요. 한글로 번역까지 일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저와 같이 갔던 아이가 죽은 유족인 덕종 씨한테 그대로 말을 하려고 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강진래 사장이 한국 사장이 사과 비슷한 걸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거부당했다. 그거보다 좀 더 진전된 얘기를 듣고자 한다 했더니 자기는 주주총회장에서 얘기한 걸 충분하고 그거를 당신들한테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를 물었습니다. 퍼스널리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는 CEO의 이 입장을 듣는 것이 당신 개인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저희가 1차 갔을 때에도 만났던 혹시 렉키뱅키저 본사 직원이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퍼스널리 소리래요. 자기도 아이가 있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죽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심히 유감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개인적으로야. 그런데 우리가 당신 개인을 만나러 갔나? 렉키뱅키저 본사의 입장을 들으러 온 거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에 책임자인 CEO다. 그렇기 때문에 CEO로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한국에 와서 수많은 피해자들 앞에서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해달라 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했더니 그분은 자기가 주주총회에서 얘기한 걸 대신하는 것으로 다 한대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의사가 없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덕종 씨가 공개를 한번 한 바 있지만 갑자기 중간에 그 CEO라는 사람이 덕종 씨를 개인적으로 좀
옆방에 가서 좀 만나서 얘기를 하겠대요. 무슨 소리냐,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덕종식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대요. 덕종씨가 그 자리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 당신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뭐 그런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다. 그래도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왔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당신한테 전하는 거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거의 30분여 두 사람 얘기를 듣게 됐고, 저희 얘기는 거의 이제 시작하려는데 자기 이제 일어나야 되겠대요. 진짜 화가 났습니다. 예. 우리 당신 만나려고 진짜 멀리서 엄청 시간 들여가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더 이상 시간을 낼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가서 저희도 그냥 벌써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이미 한 장짜리 보도자를 나눠줬는데 거기에 CEO가 한국에서 온 피해자와 최혜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폴로자이즈 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사과했다는 말을 이미 그 사람들은 만나는 목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과했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과를 받을 사람이 저건 사과가 아니야, 나는 당신한테 사과받는 게 아니야 느낀다면 그건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슨 뭐 프로파운드리 리그레트하다, 뭐 퍼스널리 소리하다, 이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거를 대외적으로는 언론사들에게는 보낸 거기에는 어폴로자이즈, 사과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한마디로 갖고 논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소위 CEO가 피해자나 항의 방문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구나.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은 절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흐름에 맞게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주에 월요일날 옥시코리아 사장이 왜 갑자기 사과를 했죠? 그 전주에 피해자들이 옥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가 됐기 때문에 옥시 사장이 갑자기 사과를 한다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맥키펜 기자 본사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옥시 불매운동이 국제적으로 번져나가야 한다. 그 길만이 이 오만한 사람들이 한국인을 깔보고 피해자를 우습게 보는 그런 상황을 바꿔낼 수가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는 맥키펜 영국 본사의 CEO가 한국에 와서 무릎 꿇고 피해자들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양새를 만들려면 결국 한국에서의 옥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더 번져나가야 하고 그것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239명, 현재까지 239명의 아이들과 산모의 목숨을 앗아간 이 초유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고 아이들을 죽이고 산모를 죽여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다국적 기업을 우리가 이번에 혼을 내지 않으면 언제 혼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옥시 불매운동은 성공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경을 넘어서 맥키펜키저라고 쓰인 그런 제품, 생활용품을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팔린다는 이런 생활용품을 한번 흔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국적 기업이 다시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국민과 소비자를 죽이고 우롱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예, 최영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미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죠. 어제도 그렇고 계속 5년 동안 언론들이 무수히 달라져서 한 분 한 분의 삶의 그 현장을 들어가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집단소송도 갈 수밖에 없는 게 한 분 한 분 힘들고 자기 손으로 아이들을 가해했다고 생각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소송까지 해야 돼요. 소송하는 과정은 자기가 피해를 입증하고 사용하는 걸 입증해야 되고 또 시효마저 지나버린 사람도 모습이 많아요. 그나마 어찌어찌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옥시가 김앤장을 고용해가지고 서울대를 매수하고 호소대를 매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회의와 협박과 거짓 문서를 가지고 피해자를 또 기망했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집단소송을 했던 거고요. 처음부터 정부는 이 문제를 교통사고 취급하듯이 취급해 왔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었고요. 동물 실험하면서 2011년도 11월에 이 문제는 가습기사 경제가 원인이다라고 발표해놓고 피해자가 눈앞에 있는데, 가해기업이 눈앞에 바로 있는데 손을 텁니다. 가해기업과 피해자가 알아서 하세요. 지나가는 개가 죽은 겁니까?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겁니까? 그 태도를 5년 동안 일관하더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최근에 윤석열 장관이 국회 현장 가서 또 그렇게 발언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또 언론에서 대고 또 떠들어요. 이게 나랍니까? 장관이 저 모양이니까 렉키뱅크에서 일개 다국적 기업 하나가 한국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소비자를 호갱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단 한 사람이 자기는 자사 제품을 쓰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명 죽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밝혀놓고 대한민국 정부가 여론조사를 밝혔는데 수백 명이 죽어도 끄떡하지 않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그렇게 법적 제도 근거 중요시 얘기하고 법리적인 판단 중요시하고 교통사고로 가정합시다. 장관 말대로 이게 교통사고고 정부 말대로 이게 교통사고라면 우리가 렉키뱅크사가 만드는 민자고속도로에서 사고당한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도 타고 가다가 도로 관리 안 해가지고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다 빠져 죽고 다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국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믿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면 검찰하고 저희들이 싸워서 가해기업들에 대해서 책임 받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소송한 겁니다. 대신에 국도에서 국도관리 엉망을 해가지고 사람 웅덩이에 빠져서 죽고 다치게 한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가 있는데 법을 집행하고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변호사와 지식을 나눠줘야 될 교수와 국가에 엄청난 재해가 생기면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의 관료들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재벌 집단, 기업 집단을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이 슬픈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저희 중소자영업자들은 팔지 않겠습니다. 소비자로서 사지도 않겠지만 우리 중소자영업자들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외칩니다. 절대 팔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뺏어간 더러운 옥시의 제품을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범죄 집단의 물건을 팔지 않을 것이며 독국물을 팔지 않을 것이며 옥시가 대한민국 기업에서 배출되는 그날까지 우리 소비자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옥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옥시 껍데기를 벗겨라. 완전히 벗겨. 옥시 지옥으로 떨어져라. 어투도 해. 옥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어투도 해. 옥시 어때니 옥시 어투도 해. 이 고투도 해. 옥시 국가의 이익이 껍데기를 벗겨.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개인이 있지 않습니다. 지구를 떠나라. 어린 생명 더 이상 죽이지 말고 지구를 떠나. 옥시 이코 투도 해. 옥시 그런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사회가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라고 늘 고민하게 됩니다. 아까 그 먼저 말씀하신 분이 차마 안녕하십니까라고 묻지도 못하겠다고 하셨지만 정보를 철저히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싹싹스러운 그런 분들은 기업가 싹싹 빌고 힘들어. 선명에 강화한다는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것은 모자라
싹싹스러 없애기 전에 싹싹 긁고 모든 걸 책임져라. 그 수행자들이 책임을 요구할 때 만나지도 않고 천벌을 받으리라. 천벌. 천벌로 다스리리라. 훌륭하고 천벌. 천벌로 다스린다. 최대의 법률 싹싹 쓸어버린다. 속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싹싹 쓸어버리기 전에 싹싹 빌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런 두 개의 모습이 참여하고 각성하라. 다른 두 개의 모습이 싹싹 쓸어버린다.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 옥시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해륜의 기업. 혹시 이 죄를 네가 일렀다. 혹시라는 두 글자는 지구를 떠나라. 이제 지구로부터 혹시라는 두 글자를 싹싹 쓸어낼 것이다. 지구를 떠나거라. Equal to the hell. 혹시 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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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서주세요 잠깐만. 들어가세요. 왼쪽 장만 봐주세요. 네,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쪽 통로로 들어갈게요. 예. 정말로 인간을 쥐로밖에 여기지 않는, 실험용 쥐로밖에 여기지 않는 이런 기업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러한 정말로 불감증,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5년이나 끌다가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펴다가 이제 모든 것이 도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일벌 뵙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글로벌 기업들도 정말 돈벌이 이전에 양심을 가지고 해야만 그 생명이 길 수가 있어요. 양심이 마비된, 즉 도덕 불감증에 걸린 모든 지구촌의 기업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참여 각성해서 정말로 올바른 경제 집단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